안녕하세요, 시인 해필입니다. 저는 방금 공포영화 웹폰을 보고 왔고요. 왜 갑자기 어두워져? 이게 부산국제영화제 때부터 재밌다고 소문이 난 작품이어가지고 솔직히 기대를 안 했다면 거짓말인데 그 예고편 꼬라지 보니까 조금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좀 짜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갔어요. 솔직히 영화를 보고 난 직후에는 뭐야, 그냥 생각보다 좀 그냥 무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히 이렇게 영상으로 남길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영화 다 보고 나서 혼자 맥주 한잔 하면서 생각을 쫙 보니까 은근히 뭔가 또 말할 것이 있다 싶어가지고 한번 지금 살짝 조금 취중 상태이긴 한데 한번 시부리바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볼 때 이렇게 메모하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저 지금 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놉시스는요. Every other class had all their kids. But Mrs. Gandy's room was totally empty. And you know why? 이게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최대한 스포를 안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얘기하다 보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반스포주의라고 아예 짐작을 못할 수준으로는 리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영화에 조금이라도 뭔가 스포일러가 될 부분, 조금이라도 이 영화에 뭔가 결말과 반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보고 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목은 웹폰인데 이야기는 무슨 아이들이 막 다 실종됐다고 하니까 이게 대체 그러니까 연상이 잘 안 되는 거야. 어떤 내용이 좀 얼마나 특이한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이제 들뜨긴 했죠. 근데 이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부분의 미국 쪽 공포영화들, 그러니까 그런 서양 공포영화들은 대부분 레퍼토리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기승전 악마, 기승전 주술, 기승전 마녀 뭐 이런 식이야. 맥이 탁 풀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저는 일종의 매지컬 요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추리 장르로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떻게 막 알리바이 같은 거, 트릭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초능력이 나온다든지 거기서 갑자기 마술적인 요소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 약간 맥이 탁 풀리는 거 있잖아요. 뭐야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 상식선에서 이 알리바이랑 이 트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고민하는 상황 아니었어? 왜 갑자기 거기서 마술이 나와 마법이 나와 막 이럴 때 배신감처럼 미국 공포영화 보면서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야 이 새끼들 이런 아이디어를 결국 또 마법으로 퉁치려는 거야? 약간 그런 마인드? 그래서 솔직히 이번 영화도 그러겠거니?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기대를 했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좀 이제 그냥 포기를 한 것 같아. 그쪽 공포영화들에게 그런 소스가 없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나라 어느 식당을 가도 김치가 나오는 것처럼 미국 공포영화 먹을 때는 꼭 그런 요소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기로 했지. 그리고 제 짐작이 맞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미리 하고 가서 그런지 조금 그때 맥이 탁 풀린다거나 허무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마음. 근데 이제 저처럼 그런 생각 안 하고 가신 분들이 보면은 뭐야 이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이 영화는 마지막 씬을 그리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어떤 제 감독이 작가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려진 이미지라기보단도 그냥 진짜 그 눈앞에 펼쳐지는 충격적인 기괴한 이미지를 선사하기 위해서 계속 빌드업돼서 만들어진 영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마술적인 주술적인 요소가 더 눈에 탁 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호불호 포인트 중에 뭐가 될지는 살짝 애매하긴 한데 저는 전반적인 감상은 그랬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 나름의 호불호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괴한 이미지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그냥 이 그림 자체가 주는 어떤 압도감 같은 게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즐기기에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애들이 다 이렇게 나루토처럼 달리는데 여기가 지금 나뭇잎 마을인지 떡잎 마을인지 헷갈릴 정도로 근데 그것이 막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그냥 감독님이 나루토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제가 좋았던 부분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구성이라고 여기 적었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영화의 구성이 좀 특이하다고 느껴졌던 것이 보통의 영화들처럼 어떤 주인공이나 주인공 패밀리들의 시점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방식이 아니고 작품 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시점을 계속 옮겨가면서 상황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모든 진실을 알 수는 없는 구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객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A의 시점에서 요만큼의 진실이 보였다면 B 시점에서는 또 요만큼의 진실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 교집합되는 부분들로 이제 계속 내용을 이어가면서 관객의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 집합이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구성이라서 그 공포영화 특유의 마지막에 막 뭐 설명 몰아주기라든지 아니면 주인공이 혼자 뜬금없이 탐정짓 해가지고 발 빠르게 돌아다닌다든지 막 이렇게까지 억지스럽게 뭔가 내용을 뭐 이렇게 필연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시점을 달리해가지고 여러 상황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뭔가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뻔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그 진행되는 시점에 놓여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실종된 아이들 반 담임 선생님 시점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재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내가 좀 꼬였나? 그러니까 와 저 사람 진짜 좀 짜증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의 모든 것을 나는 진짜 엄청 뚫어지게 봤지. 옷에 달린 배지며 사는 술의 종류며 뭐 TV 프로그램에 뭐가 나오면 이런 거를 엄청 집중해서 봤어요. 나중에 혹시 이게 어떤 식으로 떡밥으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둥 하더니 학부모의 시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 학부모의 시점으로 볼 때는 선생님의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면서 이때 가졌던 궁금증들이 여기서 조금 풀린과 동시에 갑자기 또 다른 궁금증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이제 다른 사람 시점으로 넘어가면 또 보이는 거고 막 이런 식의 구성이니까 처음에는 막 모두 다 의심해야 돼 막 이러면서 엄청 집중해서 봤다면 나중에는 그냥 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방식이 너무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하게 됐던 것 같다. 어느 정도 이야기 왁구가 나오면서 앞에 나왔던 어떤 부분 중에 굳이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이게 맥거핀이라고 여겨질 만한 부분들도 이제 조금 생각이 나긴 하던데 그게 막 뭐야 속았네 짜증나네 이런 느낌이라는 기보단도 그냥 이런 식으로 나를 집중하게 만들었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걸 보면은 그렇게 제가 기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막 농락당하는 기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대신 글씨를 뭐라 쓴 거지? 아까 말했던 맥거핀을 많이 준과 동시에 힌트도 되게 많이 주는 구성인 거. 약간 여기서 조금 스포. 이 이야기는 어쨌든 마녀로 여겨질 만한 인물이 어떤 뭐 가시나무라든지 머리카락 같은 되게 트레디셔널한 주술적 요소로 사람을 홀려가지고 조종한다. 그래서 그 조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무기로 쓰는 것과 같아가지고 웨폰 뭐 이런 식의 약간 그거를 알게 모르게 초반부터 되게 우리에게 힌트를 많이 주고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 차에 학부모가 위치라고 마녀 이렇게 약간 빨간 페인트로 낙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진짜 마녀가 나오는 거임. 중간중간에 팁이라든지 다른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이 영화의 메인 어떤 소재를 또 스포를 해주기도 하던데요. 주말 점심에 핫도그 먹으면서 막 이렇게 우리 한번 즐겨볼까? 이러면서 TV를 딱 보는데 보통 그러면은 막 뭐 무한도전이라든지 크라임씬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지 무슨 개미 몸 안에 기생한 기생체 뭐 지렁이 같은 애가 막 연가지 같은 애 나오고 막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누가 저걸 핫도그 먹으면서 봐 이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게 진짜 억지로 맞춰놓은 힌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시점에서 보여주는 시퀀스에서는 수업 시간으로 시작이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 애들한테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 기생생물의 종류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걸 초등학교 시간에 배우나? 계속 주고 있었던 거야. 기생식물, 뭐 기생체 이러면서 사실 이거는 기생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느낌이지만 어쨌든 홀려가지고 조정하는 거니까 마녀는 숙주고 얘는 이제 기생체로서 막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좀 힌트를 주고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어이없으면서 웃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호 포인트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완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네, 그런 주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나는 기대 안 하고 갔으니까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다 손쳐. 하지만 그거를 뒤엎거나 전복시킬 만큼의 임팩트가 있는 연출이라든지 임팩트가 있는 주제는 나는 아니었다고 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스포주의. 아무래도 그 결말의 그 엔딩 씬인데 마녀의 무기로 여겨졌던 아이들이 역으로 이제 마녀를 공격하면서 막 피칠겁이 돼가지고 산채로 그 한 16명 되는 애들이 사람을 찢는 거잖아요. 꼬마들의 악력으로 그 할머니 노인을 이렇게 찢는 그런 씬을 진짜 여과 없이 보여주는데 그게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조금 아이코닉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 남는 게 없는 건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의도하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가끔 좀 웃긴 지점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이랑 누구랑 막 투닥투닥 거릴 때 막 힘에서 밀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오이 껍질 깎는 칼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사람 피부를 이렇게 깎아요. 근데 그게 그냥 거기서 난 너무 그때부터 웃겼어. 저걸로 왜 저걸 깎고 있어 더럽게.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뭔가 그 마녀를 잡으러 가려고 이 포즈를 취하고 막 와 이러면서 쫓아가는데 그게 되게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뭔가 멀리서 보는 입장이라면 그냥 할머니를 따라가는 되게 그냥 놀러가는 애기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 그게 좀 웃겼어요. 그래서 영화관에 어떤 분들이 막 좀 푹푹 막 이러면서 웃으시던데 저 좀 더 크게 웃으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그로부터 한 30초 후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씬이 펼쳐지니까 아이고 안 웃기를 잘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디테일이 조금 아쉽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대부분의 공포 영화가 그렇지만 이 영화 속에 있는 경찰들이 진짜 유독 일을 못하더라. 안 한 건가? 진짜 중간에 학부모가 이렇게 좀 머리 굴려가지고 1회 추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거를 경찰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작품상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진전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그리고 이때에는 CCTV가 없나? 아니 아무리 동네라고 마을이라고 해도 겉에 다 CCTV 있어서 그거 이렇게 팔로우 하다 보면은 진작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질질 끌게 설정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경찰을 디스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심지어 그 17명의 학생이 모여있는 반에서 알렉스라는 아이 혼자 이제 실종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알렉스를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 미행을 했었다면 난 충분히 수상한 정황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애기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학부모 차 안 다니고 버스로 다니고 방과 후에 막 통조림 캔 이만한 거 맨날 혼자 사가지고 낑낑대면서 옮겨 다니는데 그걸 보면은 저 집에 뭔가 제대로 집안꼴이 돌아가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공포영화 같이 이런 장르 영화에 이런 식으로 되게 딴지 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여기 목에서 막 간질간질거리더라. 아니 저거를 지금까지 경찰은 못 잡았어? 그것과 관련해서 이 영화가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무서운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깜짝 놀래키는 영화인 것 같고 제 기준 무섭다는 것은 약간 야 어떻게 상황이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끔찍하게 흘러가지?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되게 경악스러우면서도 놀라운 아이디어가 같이 겸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공포는 뭔가 이게 어쨌든 마녀라는 설정이 들어간 이상 상식선에서 아득히 벗어난 거기 때문에 야 이 상식 아래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는 일단 전제가 성립이 안 돼가지고 그런 무서움이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그렇다고 뭔가 막 기괴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이미지가 그렇게 제 기준 막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 깜짝 놀래킨다든지 음향소리 뉴디웅 이런 거랑 같이 뭐 이런 거가 조금 있긴 했는데 그것도 굳이 제가 느끼기에는 스토리에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고 진짜 그냥 놀래키려고 만든 이미지 뭔가 멀리서 봤을 때 약간 광대 같은 느낌의 막 인물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막 그런 씬이 나오는데 이거 뭐야 그것이야? 지금 결론을 이제 알고 나서도 굳이 그 씬을 내가 그렇게 봤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감자칩을 먹는 듯한 느낌이었달까? 팝콘 무비라기엔 제가 팝콘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막 뭐 최고의 공포 영화 막 이렇게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좀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단순히 공포 영화 이렇게만 하면은 조금 감동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퓨전으로 가야 제 심장이 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공포 영화만 이렇게 해주면 말아주면 조금 이제 음미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아 근데 그것도 있었다. 이 영화가 고전 공포 영화 오마주가 좀 많더라고요. 그거는 호 포인트도 불호 포인트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 하는 포인트인데 뭐 샤이닝이라든지 히치콕이라든지 좀비 느낌이 나는 씬들도 몇 번 있어가지고 이제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은 좀 반가우면서 피식하시게 될 만한 씬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우 눈 아파. 영화가 지루해서 졸린 게 아니고요. 그냥 안녕.